네, 어벤져스 전략 회의 8월 17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구자룡 변호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이 방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서울 지역 그 득표 결과가 나와서 속보로 떴습니다. 근데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하는 막말과 극언을 서슴지 않은 전현희가 몇 퍼센트를 얻을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이야, 대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 이 투표 결과를 보니까요. 김민석이 1위를 했습니다. 김민석이 1위를 했고 2위를 전현희가 했어요. 2위를. 그다음에 3위가 김병주, 4위가 한준호, 5위가 이언주, 정봉주 있잖아요. 개딸다드 찍힌 정봉주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다음에 민형배, 강선우 이런 순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순위는 서울 지역 그렇죠. 득표율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 한 거하고 다 합산해서 누적 득표율 봤더니, 이야, 이 전현희하고 이현주,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현주가 6위로 내려가고 전현희가 5위가 됐죠. 당선 가능 5위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다 빤히 들여다 보인다. 어떻게 저렇게 하냐라고 했던 게 민주당에서도 여성 할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 후보들끼리는 여성 중에서 1위인 것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5위 안에 지금 이현주 후보가 걸쳐 있었고 네. 0.02% 차이로 6위로 탈락할 위기였던 전현희 후보가 네. 야, 진짜 암수를 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저게 저 살인자라는 정말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런 막말을 통해 가지고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네. 이건 전현희 후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걸 뽑아주는 투표하는 그 개딸들의 문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등까지 됐어요. 2등까지. 예, 정말 야. 저는 2등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예, 이게 전현희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당선 안정권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 한마디 뱉었다고 개딸들이 환호를 해가지고, 야, 정말 대단한 당입니다. 대단한 당, 놀랍습니다. 이런 당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아주 꼭 생생하게 기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따가 또 이거 다시 다룰 거예요. 예, 좀 이따가요. 이거 네. 자세하게 다룰 네. 겁니다. 근데 이제 긴급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더 먼저 정말 말씀드리고,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예. 딱 현실로 받아들면 너무 충격인 게 음, 이 주제가 이따가 준비돼 있어가지고 네. 저도 사실 이게 통할 거다라고 음, 다 그렇게 사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로 보고 나니까 정말 음. 너무 허망합니다. 예, 참 이런 수준의 당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갖고 박찬대와 한동훈 대표 간의 핑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 특검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다음 주부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뭔지 뭐 이런 거 우리 또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있고요. 이제 그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뭘 준비를 했냐 하면요, 이겁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전현희가 이현주를 제치고 5위로 올라갈 건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는데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이미 5위로 들어갔네요. 그럼 뭐 4위까지 치고 갈 건가 이렇게 좀 바꿔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이종찬 광복회장, 정말 우리가 역사적 사실은 바로 짚고 가야 될 텐데 본인이 모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초대 국정원장 이종찬입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1948년 8.15를 건국 기념일이라고 부르는 공문서, 당시 김대중 정부의 공문서가 최근 뭐 다 아는 거지만 뭐 여러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이제 찾아졌고 기념 주화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은 자신이 몸담은 정권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확고한 역사관에서 비롯된 논쟁이 아니라는 게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집어넣고 원치 않는 사람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 핑계를 지금 막 여러 가지를 갖다 대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에 나섰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 그 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안 하고 뭘 하고 있느냐? 열흘 내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해 달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알림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 법안이 저지되자 지난달 국회에서 한번 이게 폐기가 됐죠. 그 위헌적 특검 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 구자능 변호사께서는 어제 있었던 요 핑퐁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박찬대 의원이 그런 말을 할 권한이 있나? 예. 부터가 의문이었어요. 예. 박찬대 의원이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 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들어오고 나서 급이 맞는 사람끼리 논의하는 게 맞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아무 권한 없지 않나요? 사실 뭐 원내대표고 뭐 직무대행이니까 네. 이거 뭐 또 입법사항이니까 원내대표 소관이다 하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뭐. 이제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직전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절대 안 받겠다고 또 얘기했었잖아요. 네. 절대 안 받겠다고 하다가 무슨 변화가 있어서 지금 박찬대의 이런 입장이 나왔는지에 대한 맥락이 없잖아요. 네. 그 맥락 없이 갑자기 툭 던진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정리된 것도 아닌데 네. 이거에 다시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 자기 말을 뒤집고 이게 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 전까지는 박찬대 의원의 어제 얘기는 그다지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 딴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압박하는 발언이겠다 뭐 요 정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의미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의 얘기는 별로 이렇게 지장이거나 압박은 아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와중에 앞뒤가 안 맞는 것만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대안으로 이게 네. 지금 입장이 좁혀지는 과정이었다면 음. 민주당에서 여태까지 낼 때마다 위헌성이 더 높아지는 더 악법으로 계속 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수렴해가는 과정이 있으면서 한동훈 안도 받을 수 있다. 이랬어야지 저 말의 진정성이 있을 텐데 네. 절대 못 받을 안을 냈다가 그 다음에 위헌성이 더 높은 걸 또 냈다가 이런 식으로 와놓고서 갑자기 이걸 받겠다 그러면 저 말이 도대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맥락 설명은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죠? 저는 거기부터도 저거는 너무 생뚱맞다 갑자기 갑툭튀 같은 느낌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감독님 화면에 그 동시 시청자 수 좋아요 그거 좀 나올 수 있게 좀 조치해 놓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지난달에 그 두 번째 시도가 폐기가 됐잖아요. 이번에 3차 법안을 낸 거예요. 네. 3차 법안을 냈는데 잘 아시다시피 2차가 1차보다 개약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도 1차 때는 뭐 특검 지정 방식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야권이 2명을 한다. 그랬는데 2차 때 가서는 그 이제 민주당이 하나 하고 조국당이 하나 하는데 대통령이 그 둘 중에 하나를
뭐 며칠 내로 고르지 않으면 무조건 연장자가 그냥 자동방으로 된다. 네네. 뭐 이렇게 더 독소 조항이 더 심해진 거를 냈고 네. 그게 이제 폐기가 됐잖아요. 네. 근데 3차 그 보면 또 계약이 됐어요. 뭐가 계약이 됐냐면은 지금 다 그 허위 사실로 드러난 이른바 구명 로비 있잖아요. 네. 임성근 사단장을 그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 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종호 씨가 그 구명 로비를 했다. 이거를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 근데 그게 다 그 거기 있었던 사람들 특히나 민주당 정치인 인 그 김규현이라는 자가 네. 그 사람들에게 유도해가지고 허세 허풍 떨어갖고 예. 전혀 그 사실이 아닌 걸 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JTBC에 제보한 이 제보 공작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네. 그걸 마치 구명 로비가 뭐 상당한 뭐가 근거가 있는 것 마냥 거기다 그걸 이제 수사 대상에 그걸 포함시켜야 돼요. 더 악화된 걸 냈어요. 근데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정말 그리고 이재명이 그 요번에 전당대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 대법원장 등이 추천한 거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3차 법안을 더 계약이 된 걸로 내놓고 나서 네. 이제 와서 한동훈 표 그 특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가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어제 이 박찬대가 그걸 이렇게 던진 거는 왜 그러냐.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동력이 현저히 상실돼서, 약화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저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씨를 어떻게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요거를 던져놓으면 국민의힘 내가 요거를 가지고 갈라진다. 할지 말지 그걸 가지고 갈라지니까 이 분열 유도 이관계로 이게 괜찮지 않느냐 그 두 가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제 던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정확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동력 상실되는 것도 그렇고 제3자 추천 특검으로 가면은 네. 너무 당연스럽게 이런 지금 의혹 제기나 정쟁으로 삼았던 게 무혐의로 끝날 것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뒷감당이나 역풍에 대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오래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렇게 내놨는데 기존의 한동훈 대표의 안하고 조금 변형된 게 있죠. 네. 예, 그게 뭐죠? 구 변호사님 좀 설명해 방금 주죠. 말씀하셨던 그 제보공작. 제보 공작 부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차피 사건이라는 거는 딱 잘라가지고 어떤 혐의만 하겠다 이럴 수 없거든요. 연결된 혐의가 있으면 사실관계가 엮이기 때문에 관련된 건 같이 다루는 게 맞는데 제보 공작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이거는 정말 정권을 흔들기 위해 가지고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도 속였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맞고 네. 그거에 따라서 그 단톡방에서 있었던 맞지도 않은 얘기를 유도해 가지고 무슨 거대한 음모가 있는 듯이 뭐 제보도 하고 이랬으나 지금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마저도 요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발을 빼면서 네. 그쪽에서도 손절 분위기였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방송사나 이런 거에서 뭐 공익 제보자 타이틀 달고서 여러 가지로 네.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이게 공작이다라는 게 밝혀지면 네. 여태까지 그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삼아가지고 정권을 공격했던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한동훈 대표께서 대안 플러스 제보 공작에 대한 내용을 같이 실체 규명을 해보자라고 하시는 네. 건 맞다. 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과 관련된 그 팩트, 핵심적인 팩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멋쟁 해병이라고 거기 5명이 단톡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병대 출신들끼리 뭐 이제 네. 친목 모임인데 그 해병대 어디 골프장을 빌려서 골프를 치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골프를 실제 쳤나요? 안 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임성근 그 사단장 구명 로비를 VIP께 내가 잘 얘기해서 그냥 그 사단장 계속 할 수 있도록 뭐 뭘 하겠다. 이렇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종호가 얘기하지만 정작 이종호라는 사람은 임성근 사단장은 만나본 적이 없대요. 만나본 적이 없답니다. 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도 나는 이종호라는 사람하고 만난 적이 없다. 네. 통화한 적도 없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되고 뭐 그런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김건희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거기 그 개입돼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그 지금 관계고, 예, 그런데 이 거기서 뭐예요? 그 김규현이 자꾸만 이종호를 이렇게 뭐라 할까? 허세를 떨게끔 유도를 부추를 하잖아요. 하죠. 예, 부추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VIP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 이종호라는 사람하고 최근 10년 동안 무슨 만나기는커녕 뭐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얘기 많이 하던 장경태 의원마저도 발 뺐던 건데 그렇죠. 저는 사실 뭐 방송하거나 이런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도 좀 보잖아요. 거기서도 그 내용은 믿지 않는 분위기를 전 느꼈거든요. 아, 그런 얘기 언급이 쏙 들어간 건 알잖아요. 우리 예. 그 제보와 관련된 얘기는 지금 방송에서 다뤄지지도 않아요. 야, 민주당 패널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넣어야만 진짜 정권을 흔들기 위해 가지고 이걸 얼마나 악의적으로 써먹으려고 했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지금 정말 여태까지 투쟁 안 하고 정말 웰빙으로 지낸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도 공격이 많았잖아요. 비판이 예. 많았잖아요. 리서치도 열심히 하고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세게 투쟁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우리 그거 못 받아 여기서 그냥 입장 정리 돼버리고 그리고 리서치 안 되니까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 기다리면 끝날 거야. 이게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렇죠. 근데 최근 공수처 수사도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공수처가 그 저 윤 대통령 그 당시 최상병 그 사건 발생고 해갖고 3개월치 통화 기록. 근데 통화 기록이 최근에 야당이 반발하는 통화 기록은 그 아무개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다. 그렇죠. 가입자 정보죠. 그거. 가입자 정보. 그다음에 뭐 주민번호 정도. 그렇죠. 근데 이거 요번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3개월치는 그 3개월 동안 누구랑 몇 번 전화를 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신 발신 기록이 다 나오죠. 누구와 언제 몇 번, 몇 시간, 몇 분 동안 했는지가 싹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걸었는지 누가 받았는지 왔다 갔다 한 게 다 나와요. 그걸 공수처가 그 했는데 그 동아일보가 또 단독 보도했죠. 그렇죠. 근데 정말 놀랍죠.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도 기록을 조회하는 거는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저도 처음. 조금 듣습니다. 현직 대통령 통화 기록을 이렇게 그 저기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요. 저는 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대안에 대해서 비판하실 때 그 경선 과정에서도 공수처 수사 결과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했던 분들을 지지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기다리면 되는데 왜 대안 내놓냐 이러는데 공수처 수사가 이렇게 엉뚱하게 튀고 이거는 지금 또 언론에 흘러나왔는데 그 내용 자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이렇게 한 것도 놀랍지만 이 내용이 지금 밖으로 새는 과정도 네.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지금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여태까지 공수처 수사만 기다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셨던 분들의 말이 근거가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가요. 이게 언론 플레이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통화 기록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확보했다라는 걸 어느 특정 언론에게 이렇게 흘리고 그걸 뭐 단독 보도로 나오게끔 만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이게 정말 마음이 참담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일인 게 기관이라는 건 자신의 권한이 늘어나거나 이제 없어지는 건 최소한 막으려 그러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사실 그 전에도 존폐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진짜 강행해가지고 만든 민주당도 요새 공수처 버리잖아요. 다 특검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도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 기관의 존립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직무상 그런 비밀이 누설되는 정도면 공수처는 이미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의심받는 지경이 돼버렸다.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공수처만 믿고 기다리자라고 했던 분들은 입장 변화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시 얘기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한동훈 대안에 대해서 내 입장이 어떻습니다라는 것까지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구 변호사님 질문 하나 좀 던지면요. 그 제보공작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해야 되는데 과연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신뢰는 잘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묶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가 맞느냐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입구에서 어. 커트해버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경태가 연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엮어야 되는데 예. 장경태는 자기가 그냥 제보받고 검증하는 차원까지만 하다가 더 관여 안 했다 이렇게 발 빼고. 아니 근데 최근에 나온 그 녹취록이 있잖아요. 장경태 보좌관이 네. 누군가에게 그냥 김건희 얘기만 그쪽으로 다 몰아간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쪽을 몰면 다 글로 가게 돼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생생한 그 녹음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니까 일단 장경태 의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구성되죠. 그러니까 장경태와 김규현이나 이런 사람이 공범으로 엮여가지고 이게 사건화가 돼서 공수처에 넘어가야 되는데 네. 공수처가 지금 그런 움직임은 제가 잘 모르고 전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저도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공수처가 해온 걸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원래는 이제 5월 10일인가요? 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끝난 시점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나라도 앞장서서 특검하자고 할 것이다. 이게 대통령 워딩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좀 사정 변경이 생긴 게 맞습니다. 과연 공수처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통신 기록 그거 진짜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라도 이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를 3개월치를 털었다. 그리고 그게 정보가 밖으로 샌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얼마나 중요한 누군가와의 통화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건 미진한 게 아니라 정권의 무슨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것까지 그냥 뭐 뒷감당이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탁 쑤셔버린 거잖아요. 예.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저기 통일부의 그 대통령실의 반응 그 관련 기사 좀 뜬 거 있죠? 그거 한번 좀 띄워주셨으면 하는데 대통령실도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반응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그 통화 내역 수사 유출은 중범죄다. 중범죄다. 그거를 어떤 특정 언론에 이게 흘려서 보도하게끔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중범죄다. 대통령실 관계자가요, 14일 광복절 하루 전날 이렇게 얘기했네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박정훈 대령도 외압은 없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저기서 정확히 다 짚어져 있는데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들어와라. 그래서 저도 그때 발언했어요. 들어와라. 들어오는 게 맞다.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공수처가 소환 못할 것이다라고까지 제가 예측 발언도 했었어요. 맞아요. 소환을 못했잖아요. 뭐가 혐의가 엮여져 가지고 조사할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로부터 지금 7개월, 8개월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종섭 대사도 지금 소환을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턴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종섭에 대해서 뭐를 하고 네. 거기서 뭐가 나와서 그 네. 실마리가 돼서 그게 통신 기록에 대한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네. 그래도
스텝상으로는 그게 뭐 현직 대통령이지만 예. 그래도 뭐가 이게 설득력이 그래도 말은 맞구나 이럴 텐데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땐 그럼 뭐 왜 그렇게 뭐 들어와라 마라 이런 지금 이종섭 대사부터도 안 된 사건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수사를 진도도 못 나가요. 그렇죠. 진도도 안 나갔는데 뭐 저렇게 중요한 국가 기밀 같은 거는 뭐 확보했다 그래갖고 뭐 언론에 흘려가지고 뭐 하질 않나. 그러니까 이 공수처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그다음에 이게 언제 끝날지도 하세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공수처의 어떤 수사 능력을 보면은 저걸 매듭질 능력이 있을까요? 신속하게? 없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지금 이제 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수사기관은 처리 시한을 3개월로 잡아요. 그래서 3개월 내에 보통 사건이 끝나고 예. 3개월이 넘어가면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분류를 해서 특별 관리를 해요. 아. 지금 근데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1년도 넘은 음. 거 아니에요. 지금 이종섭 대사 들어온 데로부터 지금 8개월 넘었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안 나오면 안 나왔기 때문에 무혐의예요. 근데 지금 무혐의 처분을 미룬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이 최상병 이거 가지고 계속 이게 뭐 그렇게 생산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신속한 진상 규명과 빨리 사법적 그 결론이 매듭이 지어지는 게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또 이제 피해자였던 최상병과 그 유족들에게도 좀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이게 그냥 장기화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죠. 오직 저 야당 세력의 정쟁의 그 수단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직서 들고 온 판사한테 대해서 내가 사직서 수리하면 민주당에서 탄핵 못 하잖아 라면서 수리 안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공수처에서 느낌. 지금 이 정도였으면 무혐의 해야 되는데 내가 네. 무혐의 처분하면은 민주당에서 특검 못 하잖아. 뭐 이런 점에서 지금 시간 이게 밀어주는 건가? 뭐 이런, 정말 의아합니다. 이게 보통 수사기관에서 수사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통령 2주년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이 특검법 관련한 그 발언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켰지만 지금은 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부실하고 그다음에 공정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북이 걸음이다. 네. 이런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까 하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그다음에 제보 공작 의혹도 공수처가 안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제보 공작부터 시작해 갖고 뭐 이런 것들을 딱 신속하게 뭐 해서 빨리 결론을 매듭짓는 게 그게 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정 변경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공수처 하나 믿고 진짜 일치 단결해가지고 공수처만 바라봅시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 통신기록 사건 유출되는 이게 터졌어 봐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안이 있으니까 이게 공수처에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못 믿겠고 기관에 대해서 성격이 지금 기관 정치하냐 자기 정치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공수처도 빠져라 우리 그럼 제3자 특검으로 공정하게 해가지고 끝내겠다라는 얘기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하나 열려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 수사와 공수처 수사 오히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까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그걸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한동훈 대표 많이 공격하셨는데 보수 지지층 안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윤 대통령이 두 가지를 놓고서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구나 그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보니까 아시겠죠. 이제 항상 선택지가 많아야 사람이 운신의 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오고 나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한동훈에 대해서 전에 비판이 좀 내가 오해였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요 기존에 자기 본인이 이제 얘기하던 그 이제 특검 선정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플러스 권성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보 공작 의혹 이거는 권성동 의원이 대여섯 차례 기자회견을 열면서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잘하셨더라고요. 밝혀낸 걸작이에요, 걸작. 맞습니다. 예?
저는 권성동 의원이 그 예전에 그 수사하시던 그게 어, 남아 예, 있으시더라고요. 검사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한 건 하셨다. 음.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또 약간 또 친윤계 좌장이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윤계. 예.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그 큰 그림이 한동훈 예. 대표 체제하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그래서 같아요. 박찬대는 이거 던지면 또 친한 친윤 갈라져 갖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구경하면 우리 완전히 째지겠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세요. 한동훈 플러스 권성동으로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중심이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잡혔죠.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 이거를 큰 그림으로 해가지고 되치기를 하시는 거는 진짜 한동훈 플러스 권성동은 제가 보기에도 예. 진짜 이게 정치지 싶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잘 봐주시고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요 대표가 되고 나서 어찌 보면 정치력을 시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시험대 위에 좀 쓴 것 같은데 이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또 해 나갈는지 어떤지 네. 여러분들 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